자, 좀 쉬셨나요? 자, 우리가 파레토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관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맥시멈, 자, 그 다음에 미니멈, 맥스하드. 자, 최소 단위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 크게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자, 주로 뭐 급식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급식 인원 식수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외부에 가서 밥을 먹는다, 누가 밥을 못 먹는다, 오늘.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또 혹시나 이제 외부로 나왔던 인력들이 갑자기 이제 복귀해서 먹을 경우, 좀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식수가 늘어날 경우,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 밥은 제공해야 되는데 밥이 없을 때 대체 상품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요. 자, 그만큼 뭐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분에 대해서 안전 재고에 대해서 항상 최소의 재고량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요만큼, 최소 요만큼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량이 최소치에 이르면 적정량을 발주한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캐파가 있다면, 자, 요거는 제로. 자, 요만큼은 어느 정도의 보유량이 최소가 되면, 자, 여기 최고량에서 최고량은 우리가 최대한 보유할 수 있는 양에서 점점 내려와서 완전히 바닥치기 전에 최저 형태가 되면 이렇게 되었을 때 무조건 발주하는 최고량으로 발주하는 자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최대 재고량은 안전 재고량과 적정량을 합의해서 해당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는 시점에 이제 우리가 3일마다 온다, 5일마다 온다, 그랬을 경우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오다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한정 많이 보관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얘기를 했죠. 자, 적정해야 된다는 거. 너무 적게 가져가도 문제가 생긴다 했죠. 어떤 문제? 갑작스러운 오다량이 손님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배송이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 판매를 못하게 된다든지 판매를 못하게 되면 그냥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고객들에 대한 불만, 고객들이 다음에 찾지 않는 불만, 또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불만,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미래에 파손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이런 다각도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 선입 선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원재료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 그리고 컴플리티드 웨이스트, 완성품 웨이스트 이런 문제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 적정하게 유지하는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어떻다 최대 재고량을 가지고 또 주문량은 최소 재고량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재고. 안전재고 같은 경우 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유구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배송 차량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비축해 놓는 그런 양이 되겠고, 자, 그 안전 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만약에 물건이 온다 하면 어제나 어제 아래 매출이 하루 분량 정도 더 업 되더라도 충분히 갑작스럽게 손님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해가 되세요? 자, 견딜 수 있는 양이 안전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달 시간, 자, 배송되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그냥 그래프상으로 나타냈는데 이걸 어떻게 일자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일 8, 9, 10, 11, 12, 13, 14일 동안에 우리가 배송이 몇 번 정도 오는가, 그러면 그 배송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배송되는 날짜가 아침에 온다 저녁에 온다에 따라 틀리겠지만, 만약에 아침에 온다면 그날 저녁 때까지 판매될 수 있는 양까지 계산해서 세일즈를 보고 물건을 주문해 놓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의 안전 재고에 대해서 스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둬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달 시간은 우리가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 모레 이틀이 걸린다면은 그 조달 시간 동안에 물건이 판매될 양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받을 시점에서는 얼만큼 우리가 만약에 500만 원이 빠져나간다. 그럼 500만 원어치에 대한 물건이 빠져나갈 걸 예상해서 오다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 안전 재고는 항상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뭐 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를 할 때는 판매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판매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지금 현재 10월달 누적을 봤을 때 매일매일 매출이 일어나는 추세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통계에다가 알파를 더하기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어떤 더하기? 우리가 가을 단풍놀이로 인해서 손님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면은 매출을 올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 태풍이 온다, 가을 날씨가 안 좋다, 추워진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임팩트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주위 환경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근처다. 그래서 유동인구 폭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는 터미널에 있다 보니까 뭐 명절이나 이걸로 인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다면 또 알파 임팩트, 플러스 임팩트를 잡으셔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총 매출을 최대한 근접하게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빌드2라는 개념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 빌드2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우리가 판매를 하더라도 100만 원당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닭고기가 얼만큼 나가는지 거의 계산하기 좋게 한 박스가 나간다. 닭이 100만 원당 몇 마리? 50마리가 나간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 100마리.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에 닭집이다. 닭집인데 우리가 매출이 300 될 것 같다. 그러면 150마리 닭이 필요하다. 150마리가 필요한데, 자, 배송이 어떻게 된다? 내일 모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어도 하루에 우리가 100만원씩 50마리의 닭은 어떻게 된다? 항상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배송차가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닭을 못 잡아서 못 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닭을 가지고 50마리를 가지고 다음 배송에 다음 날 올 때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뭘 한다? 손님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급작스럽게 늘어나면 그 50마리를 가지고 100만원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 조달 시간까지 매출이 날씨가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입선출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닭들을 먼저 팔고 나머지 다음 오다 시에 이 50마리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가지고 매출이 안 됐잖아요. 안 된 만큼 재고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를 감안해서 그 다음 오다 때는 적게 오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환들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닭의 품질도 유지하면서 닭의 너무 많은 부분, 너무 적어서 못 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관리를 하는, 자,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수치상으로 좀 더 통계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임팩트를 가미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오다 하는 방법이다. 이게 뭐다? 적정 재고량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도표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도표로 설명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조금 전에 해드렸습니다. 닭집을 비교해서. 자, 그 다음에 자재 입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보통 보면은 물건을 갖고 오면은 그 물건 갖고 온 딜리버리 아저씨하고 뭘 하냐면은 구매를 요구한 명세서에다가 그 다음에 표준인지 아닌지 자재, 분모,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면서 물건을 받기 전에 인수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제품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닭인데 뭐 13호닭, 15호닭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아니면 냉장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점검을 해야지. 안에 내부 온도가 냉동품인데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든지 아니면 수분이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채소류인데 이게 얼었다든지 이래 돼버리면 사용 불가인 제품이 되겠죠. 그죠? 그런 물품들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손님들에게 판매할 수도 없고 우리가 떠안고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쓰레기 비용 증가하고 그 없는 물건 때문에 또 어떤 부담, 다시 오다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구매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고 비용이 더 지출을 해야 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물건을 제대로 된 물건을 받아야 된다는 거. 절대 제대로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인을 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 확인하고 사인하고 절차가 중요한데 두 가지, 수량이 정확한지 안 한지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물품의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정상이지 않다면 받을 수 없다는 인수 거절을 해야 되고, 또 수량이 정확하지 않다면 마이너스에 대한 추가 배송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반품 조치를 하고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자, 물건을 받을 때 자세 잊고 주의사항 두 가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고할 때, 자, 출고할 때도 무조건 말만 한다고 해서 물건을 내주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자, 요거 출고하면, 자, 표를 가지고, 자, 표를 확인하고 제출을 해줘야 돼요. 왜 증빙서류를 남겨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한 달이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뭘 할 수 있다?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만 믿고 저거 가져갑니다. 해가 가져갔으면 했는데 나중에 가져갔으면 했는데 나중에 뭘 얘기한다? 그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없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된 확인서를 받아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다? 정확한 출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출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 절차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형태로 바코드를 찍어서 안에 있는 재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 파레토 분석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모든 문제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2대 8의 법칙, 20에서 80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부의 80%는 누가 가지고 있다? 20%가 가지고 있고, 20%의 부를 누가 가지고 있다? 8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불균형.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떤 문제, 큰 문제들의 몇 프로, 20%에서 큰 문제 80%가 발생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작은 문제들은 이제 80%가 발생되더라도 2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데 2대 8의 법칙. 이게 이제 뭐더라? 원래는 개미를 보고 파악해낸 법칙인데 이 개미들을 보니까 열심히 이제 일하는 애들이 몇 프로 있더라? 네, 총 100마리 개미 중에 20마리 개미들이 내 탱자탱자 좀 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로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 개미들을 열심히 안 하는 개미 20%를 제거를 하면 전부 다 열심히 할 것 같다 해서 이 개미들 20마리를 또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더라? 그럼 이 80마리들이 전부 다 100%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아니더라. 또다시 20%의 개미들이 좀 탱자탱자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20마리들은 인형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투입되는 그러한 개미들이더라. 자,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가족 구성원에서 몇 명, 보통 5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전부 다 전부 다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어머니 계통 좀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인생을 살면서도 좀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할 때도 좀 우리가 1시간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서 바짝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한 20% 중요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서도 조금의 여유는 한 20% 정도의 여유는 활력을 주는 자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하냐면은 조금 전까지 공부했던 게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몇 페이지? 시장조사 이제 2단락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단락 들어갈 테니까 오늘 공부한 것들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최소 분석 관리하는 거, 분류 관리하는 법, 자, 오다링 하는 그런 부분에 공부를 했고요. 그 앞에는 파레토의 법칙들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런 ABC 기법. 자, 이런 재고 관리를 잘 하고, 입고 관리, 출고 관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